네, 여러분, 오늘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면서 사퇴 의견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시비를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아닙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비참하게 표현하나요? 국민 각자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고된 나날을 살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고통받는 국민 아닙니다. 국민들은 각자가 고통을 받는 분도 있고 열심히 즐거움 오늘 하루도 아주 큰 성취를 이룬 국민들도 있고 저마다 각자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거나 고된 나날을 살아가고 정치인이 나와서 홍길동처럼 구제해 줘야 되고 무슨 국민이 진흙탕에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탕에 빠지는 것은 국회입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무슨 국민이 아닙니다. 쭉 쓰고 있고요. 제가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인데 왜 못 지키는 건데요. 만일에 자기의 거취가 헌법 1조 1항에 등치될 만한 비교될 만한 가치다 이렇게 느꼈다면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헌법 1조 1항이 부정당하는 정도 같으면 국민적 저항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헌법 1조 1항이 부정되는 것은 예를 들면 김정은 체제 같은 것이 남한에 등장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중국 공산당 체제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헌법이 규정한 상권분립 체제가 무너진다든지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못하도록 무슨 예를 들어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무슨 국회를 포위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아무리 평화의 시대라도 과장되게 얘기할 게 있고 과장되지 않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헌법 제1조의 가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물러나면 못 지키는 것이다. 유승민이가 헌법 제1조 1항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놀라운 과대망상이고 자기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의 문제가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이런 정도로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를 헌법적 가치를 가진 제1조 1항의 문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과대망상은 곤란하죠. 헌법 1조 1항의 가치가 부정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IS가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조직이 한국에 갑자기 등장했다든가 무슨 유신 독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든가 무슨 북한의 김정은 체제 같은 게 지금 들어서려고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제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쓸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 극좌 종북 세력들이 당을 만들고 국권을 유린하려고 할 때 야 그러지 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그런 독재 체제를 왜 너희들이 하려고 하니라고 법적으로 말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체제가 들어서려고 하면 국민들이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폭력적 저항까지도 옹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헌법적 가치가 정면에서 침해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폭력적 수단으로까지 유승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도단이죠? 이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과대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지금 헌법적 가치를 깬 쪽은 유승민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의 복잡성이 생긴 거죠. 세월호법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세월호법이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그런 법 만들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총리가 만드는 총리령, 정부 각 장관들이 만드는 부령을 국회가 지시명령을 통해서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회 독재 체제를 만드는 국회법을 국회법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헌법도 아니고. 헌법이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합법은 국회법에서 국회가 시행령까지, 총리령까지, 대통령령, 총리령까지 국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꾼 거. 이것이 지금 위헌적이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은 유승민 본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말도 없고,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이 정말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상권분립 원칙을 다행히도 지킨 겁니다. 그래 되면 당연히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요. 또 그것이 집권당 원내대표의 의무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일을 원내대표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원내대표는 무조건 물러나야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인 것이죠. 대통령은 정당 밖에 있나요?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근데 마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지금 항명인 것이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거취를 헌법 1조의 가치에 비교해서 내가 물러나면 헌법 1조가 지켜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과대망상은 곤란하죠.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다. 내가 법과 원칙 정의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뭐냐.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다. 근데 지금 못 그러게 되었다. 그럼 자기 주장은 법과 원칙 정의다? 무슨 그런 말씀을,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유승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당이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그때 제가 정규제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당이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당은 적어도 정당 정치에서 공산당이 아닙니다. 공산당은 영구히 국가 의지를 독점하는 기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의 정당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또 언제든지 정당의 구성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 한다? 정당이 정치를 아닙니다. 정당은 정강 정책을 다투어서 정권을 창출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정권이 집권당인 여당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집권 세력이 그 정권이 권력을 5년 동안 끌고 가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무슨 중대한 다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당이 주도하겠다? 무엇으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새정치연합에서 정부가 낸 추경안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추경안을 새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 마찬가지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 예산 편성권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국회가 선출되었다고 해서 야 대통령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거야. 아닙니다. 그게 헌법이.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정권을 해야죠. 정권을 획득을 해야죠. 먼저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 예산을 자기가 짜는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일성이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경제활성화법 단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아문법, 아세안 문화 센터법 그것만 통과됐죠. 예산이 5조가 넘게 들어가고 매년 8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엄청난 문화 프로젝트. 그거 한 사람이 유승민이잖아요.
정작 자기 대통령을 뒷받침 경제활성화법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문책한다고 해서 그것을 민주공화국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못 지켰다. 그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가 말이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과대망상이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고된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 고통받는 국민. 아니 뭡니까 지금? 국민이 왜 고된 나라를 살아갑니까? 이런 식의 대학교 1학년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홍길동 놀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는 뭐 꼭 기자로서가 아니고 그동안에 정계를 은퇴하는 수도 없는 연설들을 들었는데 헌법 1조를 거론하면서까지 자기를 과대망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계를 은퇴하거나 그것도 정계 은퇴도 아니에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겁니다.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내려놓으면서 그것도 자기의 오류로 자기의 무능과 실책에 대한 문책으로 지금 물러나면서 헌법 1조를 거론하면서 자기를 과대망상적으로 표현하는 그까지 자기 표현대로 진작 내던졌을 별것 아닌 원내대표 자리를 원내대표 자리 내놓는 거 가지고 헌법 1조 1항을 거론하면 지금이라도 깃발 들고 투쟁해야 돼요. 무력 투쟁을 해야 됩니다. 폭력 투쟁을 해야 된다. 헌법 제1조 1항이 도전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폭력 투쟁을 할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헌법 1조 1항이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무슨 원내대표 노릇인도 제대로 하셨겠어요? 헌법 1조 1항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무능하고 과욕 부리다가 그것도 대통령에게 항명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겸손한 자세로 대통령 잘못 모셔서 미안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혹시 대통령이 오해하신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물러나는 겁니다. 무슨 헌법 1조 1항이에요.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도 짜증이 전염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